키워드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가 또 사고 치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화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주요 키워드 첫 번째는 역시 피버팅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보다는 자칫 노컷 네. 인하 없다. 자,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입니다. 금리 네.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막 지연되고 이연되고 있는데 네. 올해 11월 달은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9월 달에 확률이 지금 반반으로 떨어졌는데 인상이냐 인하냐 그렇다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우려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선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해놔야 또 대선 주자들도 얘기를 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뭐 자꾸 경기 괜찮은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관점들은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생각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예전에 물가 막 오르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었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도를 했는데 물가가 안 빠지고 계속 또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면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치 보기가 엄청 큰 상황 쪽에서 자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연준 의장도 좀 한 발 뒤로 빼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는 나오는 것들은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점점 그 고금리에 따른 아픔들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서서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한쪽에서 물론 선제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만 그런 과정 쪽에서는 지금 거의 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그럼 원론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미국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네. 고용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갖고 뭐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의 주식시장에서는 또 엔비디아 오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AI 기술 테크놀로지가 미국 경제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고 네. 자 이렇게 다 좋은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은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할까요? 네,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세부적인 건 차이가 있겠죠. 오늘도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한 이틀 전부터는 러셀 2000 지수는 계속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증시가 왜 못 가냐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 같은 환경 쪽에서 같은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국을 대표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 나오는 변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속 들어오고 그런 방향으로 본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지표는 좋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은 다 이제 리쇼어링 정책, 인프라 투자하고 하는 약간 돈을 푸는 정책 쪽으로 가면서 지금 보조금만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는 시장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은 일단 경기 지표들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는 안 빠져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그런 쪽에서 그럼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경기 좋고 물가 안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으면 계속 시각들은 금리 인하면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 밑에 돌아오는 쪽들은 또 안 좋은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아직 안 쓰고 보여주는 지표만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또 실수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왜 좋냐라고 말씀 주셨을 때 뭐 리쇼어링, 보조금 정책 진짜 돈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는데 네. 이 돈이 시간을 갖고 세월이 흘러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양상한다면 네. 그러면 뭔가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이런 우려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주식시장 위험을 사는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인데요. 네.
자,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예. 제가 여쭈고 싶었던 문제는 지난주에 나오셨고 이런 얘기했어요. 예. 실적 좋을 겁니다, 엔비디아. 네. 그런데 컨퍼런스 콜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안에 네. 내용이 예. 특히 2분기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던가요? 네, 일단은 그런 거 다 붙였고요. 배당 많이 주고 성장주가 배당하고 또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예전에 약간 테슬라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쪽의 변화가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환호했던 측면들이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줬었고요. 실적 자체적인 것보다 앞으로 이제 지금 H100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H200으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블랙웰 쪽으로 예상보다 좀 당긴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서는 더 환호했던 모습들이 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레벨업된 시스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쪽들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자신감으로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독점적인 지위, AI 시대 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누구든 안 줘. 내가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자신감이 여기서 보여주다 보니까 더 시장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밸류체인 쪽들도 다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여기서 상대적인 또 쏠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 같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는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이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또 좀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이한 현상이 밸류 체인, 즉 다 묶여져 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네. 수요를 계속 땡기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간단에 아니면 하단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따라 못 올라오는 현상, 그거는 두 가지 시각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는 밸류 체인이 좀 희미해졌다, 끊어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또 한 시각은 따라갈 거다. 네. 좀만 기다려라, 따라갈 거다. 네. 어느 쪽이신 건가요? 저는 독점적인 지위는 항상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나머지가 그를 채워가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이게 시장이 더 확장되느냐 아니면은 그게 무너지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AI가 약간 좀 저희가 광적으로 말했던 부분들이 좀 약화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전자에 좀 가까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파생의 무슨 거래의 장난이었을까요? 삼성전자 네. HBM 납품 글쎄 이거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못하는 이유 지금 약간 지연되는 이유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은 파생 얘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가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고.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파생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솔직히 그것 때문입니다. 예, 선물 매도를 하면서 나왔던 대표 주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왜 주가가 거기 가 있습니까? 이것들도 3인 회사와 1인 회사의 차이를 만약에 업황만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흐름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럼 왜 빠져? 라는 이유를 대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들,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 이게 그냥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실망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한데 그런 게 같이 쌓이다 보니까 더 어떤 매도를 부르는 꼴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1위 회사가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보여줬던 드러난 악재였고 네. 또 삼성전자는 DS 부분장을 바꾸면서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적인 선물의 수급에 의한 파생의 수급에 의한 부분들로 지금 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승전 이럴 때는 네. 대외적인 요소, 이벤트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네. 오히려 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자리인데 네. 그렇다면 여전히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상황은 뭐 HBM 뺀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어차피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다 HBM을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디램도 쇼티지가 날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벌써 5월 달에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들 움직이는 동향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좀
고통받긴 하겠지만 지금은 물러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근데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른 걸 팔아다가 이걸 산다라는 쪽이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현금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삼성전자에 대한 진입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자리가 신규 진입할 자리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자, 좀 더 그러면 삼성 내부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네. 물론 엔비디아가 막강하죠. 하지만 우리 금융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직판, 그러니까 유통사를 통해서 판매사를 통해서 지지부진하면 자기가 직접 직판하는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HBM을 글쎄 또 다른 업체랑 손잡을 가능성, 아니면 완전히 판을 뒤엎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 못 들어가고 있지 나머지 AMD나 나머지 쪽으로는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HBM 시장 점유율이 저기 뭐 10% 20% 됐겠죠. 나머지는 다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쪽으로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쪽으로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가장 큰 핵심은 일단 뭐 그 본딩 방식에 따라서도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너희 방식 쪽으로, 그러니까 MR, MEF 방식 쪽으로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따라줬으면 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는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가려면 지금 다 장비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고수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 뭐 발열이나 저전력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클 테스트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기술을 바꾼다는 것은 가격, 코스트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쩌면 사실은 언젠가는 서로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주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살 때인가? 종목을 보자면 삼성전자를 말씀 주셨으니까 다른 네.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더 주목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소부장들도 많이 밀리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 즉 HBM 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HBM 뺀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쪽은 경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HBM 때문에 같이 빠진 메모리 업체들의 뭐 전공정 장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로 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 뭐 PSK부터 이번에 실적 괜찮을 거라고 얘기 나왔던 PSK, 뭐 KC텍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또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쪽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전공정 쪽을 좀 유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도 간혹 드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